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출판 기념회를 잇따라 열었는데요. 어찌된 것이 올 가을은 조용합니다. 지난 8월 입법 로비 의혹에 창구가 되고 있다며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 영향을 줬을까요? 올해는 책을 내는 의원들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요즘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출판 기념회 금지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들의 출판 기념회 금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출판 기념회 금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수능, 수학능력시험이죠. 네.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그 파장이 상당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성적을 다시 매긴 결과 등급 그리고 점수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일단 뭐 적용 인원부터 18,000명. 18,000명. 예,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네. 표준 점수 100분위 이게 이제 대입 정시 모집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이게 최대 3점에서 한 12점 정도가 벌어진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시 등에도 적용되는 등급 변화가 또 두드러졌고요. 피해 학생들 이의 신청 세도 등 이 후폭풍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뭐 일부 수도권 대학 여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지방 사립대들까지 영향이 아주 크게 미칠 것 같다. 이런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적 변경 여부 오늘부터 26일까지 일주일 정도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수능 작년에 보신 분들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네티즌들 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문제 출제 잘못한 출제위원들 네. 경력란에 네. 출제 오류를 반드시 의무 표기하게 해라. 이런 예. 의견도 있고요. 이력서에 반드시 써라. 그렇습니다. 예, 또 국가 상대로 꼭 소송을 하라는 분들 네. 또 애초에 이 중고등학생들 끌어모아서 밤새 공부시키고 줄 세우기 하는 것부터 문제다. 이게 교육이냐 사육이지 이런 네. 의견도 있고요. 이제 네. 욕도 아깝다는 분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지나? 진짜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네. 이거 아주 심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초강수를 두고 나왔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이 무허가 중국 어선을 직접 폐선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추진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직접 몰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폐선해버린다고요? 네네. 이를 위해서 이제 한중 어업협정 관련 법정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고요. 네. 또 이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 꽤 많잖아요. 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대형 함정, 또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 전단 등 이 중국 어선 전담 단속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강수를 뒀습니다. 네. 뭐 네티즌들 일단 뭐 시원하다, 간만에 보는 좋은 뉴스다 이런 그 긍정적 댓글이 많았고요. 특히 무기 싣고 다니는 이 중국 어선들은 이 무력 침범으로 간주하고 확실히 대응해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또 여기가 어디 땅이고 어느 나라 바다인지 제대로 좀 가르쳐주길 바란다 이런 의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뉴타운 지구의 재개발을 둘러싸고서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실제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온갖 비리가 만연했다.
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뭐 철거 업체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하청받은 업체들이 조합장들,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이 재개발 조합장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것이 이제 드러난 건데. 여기도 로비 유착 관계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뭐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뭐 한 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한다든지 네. 혹은 뭐 리베이트 형식으로 뭐 10여억 원 이렇게 이제 제공한 곳들이 많았고요. 네. 보통 이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이 각종 용역 대금의 한 10% 정도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받아온 사실도 이번에 검찰이 확인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야, 그 재개발 조합 임원들 할 말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뭐 이거 한 번 하면 비투성이네요. 예, 이게 한 수백억 원 이상 이렇게 돈이 드니까요. 네. 여기 뭐 수십억 원씩은 리베이트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티즌들은요, 이 국민들, 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거 아니냐. 검찰과 경찰만 몰랐던 것 같다. 다 알고 계셨군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파트 동대표부터 제일 위에 있는 분들까지 자리만 차지하면 떡고물부터 챙기기에 혈안이 된 것 같다. 네.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 답이 안 나온다. 이런 댓글들까지 있습니다. 네. 슈퍼리치라고 그러죠. 네.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부자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3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이들은 슈퍼리치라고 한다는데요. 네. 그 통계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요, 한 3천만 달러, 미화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34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정도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사람을 이제 슈퍼리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봤더니 1,470명.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한 80명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특히 이제 부를 축적한 방식으로 분류를 좀 해보니까 20%는 상속형, 그리고 39%는 자수성가형, 아하. 나머지 41%는 자수성가와 상속의 혼합형.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돈 좀 받아서 이걸 좀 크게 불린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자수성가고 나머지 한 6명은 부모 도움을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좀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티즌들은요, 이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이 부를 축적하는 사람 비율 한번 좀 조사 좀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슈퍼리치 말고 슈퍼 빈곤율도 한번 좀 조사를 해보자. 네. 양극화가 좀 심하다는 얘기신 것 같고요. 부모 잘 만나는 게 역시 성공의 열쇠였다. 또 숨긴 재산 드러나면 이 숫자보다 한 2배는 넘을 것 같다. 네. 29만 원 가진 그분도 슈퍼리치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하나 재밌게 정영진 있습니다. 씨는 슈퍼리치에 속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아,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Fire!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죠. 국회의원들의 출판 기념회 금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2882번님. 올해 검찰 조사 때문에 출판 기념회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만 봐도 출판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적어주셨고요. 6630번님. 금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본회빈 입법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의원들의 출판 기념회 금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죠.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반포로 반포대교 방면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반포대교 고가차도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로는 삼성역 쪽으로 르네상스 호텔부터 삼성역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강남역 방면 포스코 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도 정체의 서행입니다. 강남대로 따라 한남대교 쪽으로는 교육개발원 입구부터 양재역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다시 뱅뱅 사거리 지나 삼성역까지도 정체입니다. 이후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한남대교 남단 쪽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신사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는데도 차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한 자원 외교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자원 외교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기국회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고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리셨는데요. 네, MB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그 자원외교. 뭐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떻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이명박 정권의 해외 자원 개발은 말로는 자원 외교지만 실제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 유출입니다. 네.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경제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외교적 접근을 합니까? 정치가 주도하고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사업으로 22조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그리고 성공불 융자로 민간에 지원한 신규 투자만도 378억 달러 총 41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회수액은 5조에 불과하고 36조가 사라졌습니다. 네. 또 여기에 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향후 5년간 31조가 더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뭐 건수로 보면 어떻습니까? MB정부 때 건수가 많았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 자원 개발은 이제 원래 그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와 같은 자원 3사가 이제 한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도 물론 정부가 개입했습니다만 그것 말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형 이상득 특사 예. 그리고 총리 이렇게 해서 청와대가 주도한 소위 VIP 자원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요것은 현재 그 45건이 체결됐거든요. 예. 예, 그 MOU가 그 28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인했고요. 예. 본인이 순방하면서 그 이상득 특사가 11건. 예. 한승수 총리가 4건, 네. 그리고 외국의 VIP가 방한했을 때 체결된 것이 2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명박 대통령 형제가 총 45건 중에 네. 39건, 90%를 차지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회수액이 제로다, 영원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MB정부 쪽에서는 이거 저 자원외교 특성을 모르고 하는 거다, 시간이 더 필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계속 진행 중인 게 있으면 회수가 되겠지요. 네네. 그런데 이미 끝났어요. 개발 탐사 관련 MOU 35건 중에서 예. 29건이 성과 없이 종결되어 버렸어요. 종결됐어요. 철수해 버렸어요. 예, 예. 진행 중인 사업 6건도 예. 사실상 4건은 종결 단계로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이제 45개 MOU 중에서 2개밖에 남지 두 건이네요.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여기에 투자된 총 비용이 예. 1조 4,461억 원이고요. 예. 회수된 돈은 한 푼도 없고요. 예. 또 향후 계획 그 계약에 따라서 예. 지속적으로 추가로 비용이 넣어줘야 될 돈이 2조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쿠르드 자치정부하고 우리가 계약한 게 있어요. 예. 거기서 3사 광구 2개 운영권을 가진 2개와 그 지분을 갖는 하나를 3사 광구를 받는 조건으로 예. 우리가 그 자치정부의 SOC를 예. 처음에 계약할 때 21억 달러를 건설해 주기로 한 거예요. 예. 무상으로. 예. 사실 정신 나간 계약이죠. 무상으로. 예. 무상으로 21억 달러를 건설해 주기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네.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한 푼도 못 건지는데. 그 무슨 계약에 따라서 그건 다 해줘야 되는데. 네. 무슨 그래가지고 외교적인 지금 중간에 재계약을 한번 해가지고 예, 예. 수정 계약을 해서 11억 2,500만 달러 줄였어요. 그것도 국회에서 난리 쳐가지고 아, 네. 그 돈 못 보게 막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무슨 외교적인 필요성이 있었답니까? 그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필요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 예, 예. 아무튼 뭐 도대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겁니다. 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지금 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들이 좀 증인으로 소환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뭐 이게 정책적 결정 과정에서 예. 사실상 무리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을 밀어붙였고요. 예. 이제 그 과정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결국은 당시에 청와대에 이것을 자원개발을 담당한 비서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지식경제부의 장관과 차관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이분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은 누구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손실이 이 국민의 다 세금인데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것이고요. 예. 이 주도를 전문가가 아니라 대통령 등 이 청와대 정치권하고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네. 권력형 비리의 개연성이 태생적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 이것을 추천했고 집행했는지 검은 거래는 없었는지 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네.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권력형 비리라든가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뭔가 여기에 좀 비리가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태생적으로 있으리라고 보고 이틀에 있습니다. 본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후에 검토하자고 그러고 있고요. 또 네. 이제 어제 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검찰 조사 같은 것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뭐 국정조사를 하는 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당과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됐다고요? 아니, 내부적으로 네. 그 여야 원내대표 간에 예. 상당 부분 의견의 예.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요.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그 당 혁신안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당 혁신안 찬성하십니까? 당 혁신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네네. 그런데 일부 예를 예. 들어서 줄판 기념회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금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한시적 금지가 이제 관련 법이 예. 새로 개정이 될 때까지 제정이 되거나 예. 그때까지 금지하는 거니까. 네. 이제 법이 제정이 안 되면 그때 무한히 금지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관련 법을 국회에서 주로 하는 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련 법을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정당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은. 예. 그쪽에서 법이 나오면 이제 그거대로 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는 다 금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군요. 그런데 무노동 무임금 이 얘기는 안 나와 있던데. 저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개념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그 노동 3권을 탄압하는 논리로 사용된 거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상근 이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사람 한 달에
하루도 출근 안 해요. 일 안 해요. 예. 그래도 그 사람들 노동자보다 월급 다 더 많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 급여라는 것은 법적으로 직위 대가성과 직무 대가성이 결합된 개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예. 그렇게 따진다면 국회의 여야 원내대표는 예. 가장 바쁜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조항으로 따지면 아마 그 사람들은 저 월급 받기 힘들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은요. 예.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몇 달씩이나 국회에 열지도 않고 말이죠. 딴 일만 하고 다니는데 그 세비 꼭 줘야 되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도용의 개념이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무지무지 바쁩니다. 법안이라든지 네. 법안 제정 과정, 제정이라든지 네. 예산과 관련된 토론이라든지 한번 국회 와보십시오. 네. 하루에도 수십 건씩의 토론회가 국회 곳곳에서 열립니다. 네. 회관의 그 회의실이 수십 개 되는데 회의실을 잡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네. 네. 그거 이제 노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근데 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당내 선거하고 관련해서 후보들이 대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는 것도 금지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그 부분은 돈 안 드는 선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돈이 소요될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원천 차단해보자. 네네. 그런 취지로 이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한번 검토는 해볼 생각입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예. 그러한 그 전당대회.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정감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상당 부분 예. 이미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네. 예,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네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찬성이 돼서 통과가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10년째 북한 인권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번에 꼭 처리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네. 예. 근데 아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다. 한반도에도 정의가 있다. 이것을 유엔이 전 국제사회가 보여준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실효성을 갖게 되는데 그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할 거라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실 법적 강제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고 하더라도 네. 물론 그럼 체포영장이 떨어집니다. 체포영장이 떨어지지만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북한에 있으면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의 정권이 범죄 정권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과거 10년 동안 매년 인권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때는 인권 탄압을 하는 독재 정권 이 정도 의미입니다. 네. 근데 독재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외교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범죄 정권이 되면은 정치적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타국이 다른 나라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정상회담 하자 그래도 좀 범죄자인데 이런 압력이 들어오고 때문에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압박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있고 네.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급한 대로 이 말씀을 좀 먼저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북한 유학생이 강제 송환되는 과정에서 탈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다른 또 다른 북한 유학생들도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언론 보도밖에 못 아, 봤고요. 유학생이 탈출하는 사건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고, 예. 이제 그런 경우 다른 유학생들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 본국으로 송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유학생 한 명이 사고가 나면 네. 나머지 유학생 모두를 다 본국으로 다 송환을 하기 때문에 네. 송환 준비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아마 집단으로 뭐 망명을 시도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인권법.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에 10년째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이 법이 네, 그렇습니다. 통과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사건을 만든 게, 네. 국회가 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요. NGO들이 한 겁니다. 네. 이 NGO들이 이런 큰 일을 해냈고, 근데 사실 북한 인권법의 핵심 내용이 NGO들 도와주자는 겁니다. 네. 이 정도 내용인데,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실질적인 내용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들한테 당신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다, 우리가 챙겨주겠다 하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의 역사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네. 때문에 그런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은 빨리 통과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반대를 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야권이 좀 억지를 많이 야권에서는 합니다.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야권이 반대한 그 이유가 시기에 따라 좀 변하고 있는데요. 한 네. 10년 전에는 북한 인권 이야기하면은 전쟁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해찬 대표가 인권은 내정 간섭이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고, 이제 그게 다 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최근에는 북한 인권법 통과시켜서 삐라단체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 전혀 내용에도 없는 거를 지금 왜곡해가지고 네.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건 야당한테 물어보셔야죠. 네. 야당의 의지만 있으면 통과되는 거예요. 야당하고 지금 국회법이 예.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되는 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해보거나 이러한 움직임도 없습니까? 상임위에서 계속 삐라 지원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그 대북 삐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그런데 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전단은 예. 남북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단은 언론에 사전에 공개해서 시끄러운 전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저걸 막아라라는 지시를 내리고, 예. 그러니까 북한군의 비상이 걸리고, 예. 이런 게 이제 남북 관계에 이제 문제가 되고, 실제로 남북 회담에서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문제라고 북한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언론에 공개해서, 그러니까 삐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고 뿌리는 삐라가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보내는 삐라가 있는데, 네. 언론에 공개하는 삐라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예. 7번 중에 6번이 북한에 안 가더라고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람 때문에요. 바람의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예. 바람의 방향을 36시간 전에 최대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언론에 공개하는 건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보도자료를 뿌리거든요. 예. 막상 그날이 왔을 때 바람의 방향이 안 맞아도 언론에 약속했기 때문에 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시나요? 그 문제는 국민들이 압력으로 네. 그렇게 일종의 국민을 속이는 삐라 뿌리는 사람들을 이거는 거의 사기성이거든요. 비윤리적이고. 무슨 말씀이시죠? 어떤 사람들이 사기성이? 일종의 대국민 사기라고요. 그 탈북 단체들이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하고 북한에 가지도 않는데 예. 북한에 가지도 않는데 가는 것처럼 후원금 받아가지고 뿌리는 그 삐라가 일종의 국민들한테 사기치는 거란 말이죠. 아,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진실을 알고 네. 그런 단체에는 후원금을 안 주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7 중에 6개는 북한에 가지도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후원금 주는 사람들은 북한에 보내라고 후원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안 가는데 자, 그렇게 쇼만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실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네, 당사자들은 또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는지 또 들어봐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를 반대하신 건 아닙니까? 저는 대찬성입니다. 오히려 찬성이다. 네, 북한 같은 데는 북한은 정보가 완전히 구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이든지 외부의 진실, 정보를 많이 알려줄수록 네. 북한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보내라 이런 뜻이신가요? 그렇죠. 언론에 네. 공개하지 말고 더 많이 보내라는 더 많이 보내라. 예. 아, 그러면은 예. 남북 관계도 별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는 이 전단 살포 문제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의를 제기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제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들도 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떨어졌는데 어떡할 겁니까? 근데 이제 추가로 보내지 말아라. 좀 이렇게 자꾸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는데 네. 언론에 공개만 하지 않으면은 네. 그렇게 북한에서 큰 시비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최근에 북한이 탈북자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아주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해란 씨, 또 김영순 씨 이런 이들에게 대해서도 비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실제로 테러하겠다고 협박하고 시칼 보내고 그러는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위협이 되는 거죠. 네.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의 문제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네. 그게 사실 이번에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된 것도 네. 그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한 그런 탈북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네. 실상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내부의 진실을 알리는 탈북자들이 눈에 가시죠. 알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석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국회의원들의 출판 기념회 금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919번님께서는 출판 기념회를 왜 국회의원일 때 하나요? 임기 끝나고 하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7446번님께서는요. 책방을 통해 상식적인 수준의 책 가격으로 일반 대중에게 떳떳하게 판매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9846번님께서는 저수로 활동의 자유는 다 있어야죠. 단 책값을 받으면 세금만 내면 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